사람들은 흔히 60세를 은퇴의 나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회에서 내려와야 하고 젊은 시절의 열정도 사라졌다고 느끼는 나이. 하지만요, 누군가는 바로 그 시점부터 놀라운 인생 반전을 시작합니다. 이미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낸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방향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건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고, 그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태도와 선택의 문제였어요. 이 6가지 특징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누구나 실천하진 않기 때문에 희소한 겁니다. 제가 처음 이 주제를 파고들게 된 계기도 사실은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이미 정년퇴직을 한 선배들이 여럿 계세요. 그중 어떤 분은 퇴직 후 3년 만에 창업에 성공해 인생을 새롭게 열었고, 또 어떤 분은 건강을 잃고 삶의 의욕마저 잃은 상태였죠. 두 분의 삶을 보면서 같은 나이, 같은 시기를 사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저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성공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6가지 특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6가지 특징을 하나하나 함께 알아보고 여러분도 그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혹시라도 지금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셨다면요, 오늘 영상이 분명히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0세 이후에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된 사람들, 그들은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6가지 공통된 특징이었는데요. 이 특징들은 절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지만 지속적인 선택,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결과였어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60세가 넘으면 이제 끝났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 그땐 좋았지라는 말로 시간을 되돌리려 하죠. 하지만요,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은 단호하게 과거를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한 예로 63세에 다시 공부를 시작한 한 여성은 퇴직 후에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나이에 공부해서 뭐해?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앞으로 20년을 더 살아갈 거라고 믿었고, 그 시간 동안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시니어 코치로 제2의 직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다니고 있어요. 그녀가 했던 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겁니다. 지금 내 나이는 내가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1살이에요. 이처럼 60세 이후 성공한 사람들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집중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누구도 시켜주지 않았지만 스스로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퇴직 후 역할이 사라진 사람들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인생 전환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 공허함을 기회로 바꿔요. 한 남성은 교직에서 은퇴한 뒤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기록, 정리와 스토리텔링 능력을 살려 동네의 작은 역사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구술 기록을 모으고 지역의 변천사를 정리하면서 지역사 전문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었죠. 어느 누구도 그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스스로가 자신에게 임무를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다시 정의하는 능력은 60세 이후 삶을 재건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특징은 자기인식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은 절대 자신을 이제는 끝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야 삶의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60세가 넘으면 더 이상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휘둘리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의 경험, 인간관계, 실패, 성공 모두가 나라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이제는 그것을 발판 삼아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67세에 처음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 전에 한 번도 붓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냐는 생각으로 시작했죠. 3년이 지나고 그는 지역 미술 공모전에서 입상까지 했습니다. 자신을 한계로 정의하지 않고 가능성으로 보는 태도가 바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든 거예요. 네 번째 특징은 자기 탐색입니다. 나이 들수록 자신의 정체성은 더 분명해져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생략해요. 하지만 인생 반전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 이 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요. 자기 탐색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더 빠르게 포착합니다. 어느 여성은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난 뒤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1년 동안 다양한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요리, 글쓰기, 사진, 플로리스트 등 여러 분야를 시도했죠. 그 결과 그녀는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과 취미를 발견했고, 지금은 플로리스트로 활동하며 지역 커뮤니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끊임없이 탐색하는 태도는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 같은 존재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낙관적인 현실 인식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제 못해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아요.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체력이 줄어도 자신이 가진 내면 자산을 꺼내 쓰기 시작해요. 예전 직장에서 쌓은 지식, 사람들과의 관계, 삶의 지혜, 이 모든 것을 자산으로 바라보고 활용합니다. 실제로 70세에 다시 학습 멘토로 활동을 시작한 남성은 나는 지식보다 지혜를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은 자신이 여전히 쓸모 있는 존재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특징은 세대와의 소통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바뀌고 기술은 매일 진보하죠. 이 흐름에서 멀어지지 않으려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꼭 필요해요. 한 여성은 65세의 손자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소통을 위해서였지만 점차 인스타그램으로 일상을 기록하게 되었고, 나중엔 그 계정을 통해 다른 시니어들과 소통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자신이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태도.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이처럼 이 6가지 특징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먹고 준비하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태도이자 습관이에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 특징들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지 하나하나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6가지 특징들은요, 단순히 좋은 말, 멋진 삶의 태도 정도가 아닙니다. 이 특징들은 하나하나가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행력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 6가지가 실제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펼쳐졌는지를 비유와 사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경고와 대조의 의미로 나누어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1. 과거보다 미래를 본다는 건 새로운 지도 위에 서는 일입니다. 과거에 머무는 사람은 이미 지나간 지도를 들고 현재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반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새로운 지도를 그립니다. 마치 GPS 없이 낯선 도시를 걸어가는 것과도 같아요. 두려울 수 있지만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그 마음이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한 후 한동안 집에만 계시던 62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냐며 주저했지만 우연히 참여한 시니어 창업 지원센터 프로그램에서 커피 관련 교육을 접하게 됐고 커피 로스팅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몇 달 후 그는 중고 로스팅 기계를 사서 집 차고에서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커피는 이웃을 통해 입소문을 탔습니다. 그는 현재 시니어 홈카페라는 소규모 브랜드로 성장 중이에요. 과거의 직함, 경력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지도를 그린 결과입니다. 2. 새로운 역할을 만드는 건 스스로 감독이 되는 일입니다. 누구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배우이기도 하지만 성공하는 60대는 스스로 감독이 됩니다. 더 이상 대본을 기다리지 않아요. 본인이 씁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할 바꾸기가 아니라 주체적인 인생을 시작하는 전환입니다. 한 여성은 퇴직 후 시니어 영어 동화 낭독 모임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했어요. 그녀는 영어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영어를 가르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이걸 더 잘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영어 동화를 매주 공부하며 연습했고 어느덧 그녀 주변에는 함께 낭독을 연습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역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성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직하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죠. 3. 나는 끝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자기인식은 마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불씨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이유로 스스로를 뒤로 밀어냅니다. 하지만 인생 역전의 순간은 스스로에 대한 정의를 바꿀 때 찾아옵니다. 이와 관련해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68세 남성이 있었어요. 그는 사업 실패 후 가족도 멀어지고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다 지역 정신건강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가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일주일에 3번 상담실 의자에 앉아 누구의 이야기든 묵묵히 들어줬고 그 공감은 결국 그에게 시니어 상담사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다 줬습니다. 지금 그는 다시 삶에 대한 자신감을 찾았고 말합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건 챕터 하나가 끝난 거였어요. 4. 자기 탐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요즘처럼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나이 든 사람일수록 더 강한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자기 탐색은 그런 의미에서 마치 생존 전략과도 같아요. 바다가 변화할수록 나침반은 더 정확해야 하니까요. 자신을 계속 탐색하는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시니어 남성은 60대 중반에 문학작품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학창시절 이후로 손대지 않던 고전을 읽으며 그는 내가 그때는 몰랐던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글을 써보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죠. 그는 매일 아침 500자씩 자신의 감정을 일기처럼 써내려갔고 그것이 모여 한 권의 시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역 문학회에도 가입해 활동 중이고요. 글을 쓰며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매일 새롭게 알게 돼요. 이렇게 말하는 그의 눈빛은 정말 살아있었습니다. 5.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생각은 삶을 창의적으로 만듭니다. 한 시니어 여성은 70세에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재봉틀로 옷을 만들던 기억을 되살려 아기 턱바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손재주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녀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믿음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자기 자원의 발견과 재구성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공하는 시니어들은요, 자신이 가진 것을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쓸모 있게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시간, 지식, 경험, 관계 등 보통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잃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들은 남아있는 자산을 연결해 새롭게 조합해냅니다. 6. 젊은 세대와의 교류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행동입니다. 젊은 세대와 어울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은 기술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생각의 유연성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66세에 유튜브를 시작한 한 남성은 손자에게 영상 편집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가정요리 영상을 찍는 정도였지만 점점 편집 실력도 늘고 구독자도 생겼죠.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30살이었으면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실패할까봐 걱정했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내려놓고 그냥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이런 자세는 젊은 세대에게도 깊은 인상을 줍니다. 그들은 오히려 멋있는 어른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즉, 세대 간 소통은 단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연결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겁니다. 이처럼 60세 이후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사람들은 단지 좋은 습관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식,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식, 자신을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6가지를 당신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선 다음 단계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6가지 특징들을 단지 좋은 태도로 머물게 하지 않고 실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현실적인 기대 설정, 지금 행동하는 용기, 그리고 메시지를 다시 가슴에 새기는 반복의 힘입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이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청중의 기대 관리. 지금부터 가능한 변화를 설정하기. 많은 분들이 인생 역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거창한 성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요, 인생 전환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돼요. 성공한 60대들은 현실적인 목표와 스스로 세운 기대를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니어는 일주일에 하루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온라인 강의를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52개의 강의를 들었고 그 지식은 이후 블로그 콘텐츠로, 나중엔 강의 콘텐츠로 확장되었어요. 중요한 건 처음부터 돈을 벌겠다거나 유명해지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가 흥미를 느끼는 일을 하나씩 해보겠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대였죠. 여러분도 오늘 영상에서 배운 6가지 중 딱 하나만 정해서 실천해보세요. 한 가지 기대, 한 가지 행동이 결국 인생의 축을 움직입니다. 2. 시간의 중요성 강조.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직은 괜찮아, 조금 더 준비하고 시작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에서는요, 시간이 유일한 자산입니다. 이 자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출발점이라는 말. 이건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60대 이후의 성공자들은 대부분 늦었다고 느낀 순간에 바로 시작한 사람들이었어요. 한 남성은 72세에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리고 선도 제대로 못 그었지만 매일 30분씩 그리기를 반복했고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작품 전시도 하고 있어요.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72세에 시작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그냥 그림 좋아하는 할아버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75세인 지금은 사람들에게 작가로 불려요. 오늘 하루를 더 미루면 그만큼의 기회가 줄어듭니다. 지금 바로 작게라도 시작해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60대 이후 인생 전환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음 6가지를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1. 과거보다 미래를 본다. 지나간 삶에 집착하지 않고 남은 시간을 가치 있게 바라본다. 2. 새로운 역할을 스스로 만든다. 사회가 정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 이유를 만든다. 3. 자신을 끝난 사람이라 보지 않는다. 남은 삶을 가능성의 영역으로 바라본다. 4. 자기 탐색을 멈추지 않는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끝까지 던진다. 5. 내가 가진 자산을 새롭게 정의한다. 시간, 경험, 관계를 창의적으로 활용한다. 6. 젊은 세대와 교류한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변화 속에 살아 숨쉰다. 이 6가지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 대한 결단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이걸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세요. 그 시작은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단 한마디에서 비롯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선택은 오늘 이 순간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할지 작은 실천 하나부터 정해보세요. 당신의 인생 이막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삶을 다시 설계하는 이야기들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